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네. 또 뵙네요. 그럴게요. 임신성 당뇨에 이어서 출산 후에 만성 질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전문가 권정은 선생님을 모시고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모시기 힘들었어요.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면 네. 보시는 산모님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성질환 그럼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인데 임신에서도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두 가지가 당뇨와 고혈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이라는 용어도 있고 전자간증, 그렇죠. 임신 중독증 이 용어를 제일 많이 아시는 맞아요. 것 같고 또 자간증도 있고 자간전증이란 말도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임신성 고혈압은 말 그대로 임신 전엔 괜찮았는데 임신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혈압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분만을 하고 나면은 한 12주 이내로 이 혈압이 다시 정상화되는 거 이거를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랑 좀 다른 게 임신성 고혈압은 혈압만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임신 중에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자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 중독증 결국 임신 중독증은 자간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자간증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자간증 전에 오는 것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임신 중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다른 전신 질환들이 또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 혈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같이 동반됐을 경우 경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산모군들을 자간전증이라는 병명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맞아요. 혈압 잴 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임신해서 혈압이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이 임신성 고혈압인지 아니면 원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몇 주쯤에 발견이 돼야 이건 임신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또 기준이 명확하죠. 20주. 산모분들 다 병원 가면 기본으로 하는 검사 이제 혈압 재고, 체중 재고, 그다음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20주 이전에 혈압이 있었다. 그럼 내가 원래 고혈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0주 이후에 혈압이 올라간다. 그럼 그것을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없었던 사람보다는 전자간증이 되기 더 쉽겠네요. 초기에 혈압이 높았어도 조절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또 예방을 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죠. 혈압약 중에 애기 선천성 기형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꼭 계획 임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원래 혈압이 있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나 이제 임신 계획이다, 약을 바꿔달라 그러면 임신 중에 안전한 혈압약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런 약들로 바꿔서 복용을 또 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했던 임신성 당뇨나 이번에 하고 있는 임신성 고혈압 보면은 확실히 임신 전이라도 계획 임신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맞아요. 임신 전에 병원을 가서 혈압도 한번 재보고 맞아요. 주기적으로 한번 혈당을 재보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또 콩팥 기능도 또 임신하고 중요하니까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시면 요새 또 보건소에서 해주는 검사들도 네, 꽤 네.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챙기시면 맞아요. 네. 뭐라도 네, 좀 맞아요. 챙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단 기준은 혈압이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냥 흔하게 위의 혈압, 아래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인데 수축기 혈압이 140 넘어갈 때 그리고 아래 혈압, 이완기 혈압이 90이 넘어갈 때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단하는 그 고혈압의 기준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왜 성인들은 근데 이제 요새 고혈압 기준이 조금 낮아지면서 맞아요. 네, 산모들은 맞아요. 조금 더 높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그게 내려가면 이것도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원래는 그러면 산모가 네. 임신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나요? 내려가야 되나요? 이게 임신 초중반에는 자기 원래 혈압보다는 약간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임신 중후반에 가면서 올라가서 원래 내 혈압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임신 중후반에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임신 중독증, 전자간증의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0에 9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전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단백뇨가 진단 기준에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단백뇨가 안 나와도 간 수치에 이상이 있거나 혈소판에 이상이 있거나 뭐 콩팥 수치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자간 전증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옛날에 기억나요. 전공의 때 산모들 맨날 1박 2일 정도 입원해서 소변 하루 종일 모으고. 맞아요. 24시간 동안 소변 진짜, 모아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단백뇨가 안 나와도 다간전증이 진단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바뀐 것 같아요. 제가 1년차 때는 그렇게 24시간 모으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딱 포인트 맞아, 한 지점만 맞아. 모으다가 맞아. 요즘은 빠져버린 건데 맞아요. 이게 확실히 뭐 콩팥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도 손상을 입히는데 중요하니까요. 제가 옛날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왜 임신 중독증일까? 임신을 하는 걸 중독됐나? 임신하는 게 중독됐나? 이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임신하면서 몸이 뭔가 톡신, 독소가 이렇게 몸에 다 돌면서 몸을 다 망가뜨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네요. 어딕션이 아니고 네네. 요즘은 되게 간단하게 하는 네. 진단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키트도 나왔잖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계속 연구가 되면서 우리가 자간전증이 있을 경우에 뭐 어떤 물질들이 몸에서 올라간다, 또 어떤 건 내려가고 그런 비율을 보는 걸로 해서 키트가 나왔는데 좀 고위험군 산모에서 아니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산모에서 그런 키트를 가지고 예측을 좀 해보는 거죠. 정말 자간증으로 갈 것인가, 자간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임신 중독증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키트도 요즘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임신성 고혈압 아니면 뭐 전자간증 모든 산모들이 다 조심해야 되네. 어떤 산모들이 이런 거에 더 취약하나요? 임신 중독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산모들로는 나이가 깡패죠. 나이 깡패로. 만 35세 이상일 경우에 좀 비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당뇨가 있을 때, 그냥 현성 당뇨가 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을 때,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을 때, 다태아 산모에서도 올라가고, 근데 그 여러 가지 격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임신에서 내가 임신 중독증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임신에서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무려 8배. 맞아요. 무려 8배나 올라가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결혼 안 하고 네. 계신 분들이 되게 마음이 좀 심란하실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모든 35세 이상의 산모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너무 막 조급해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몇 배 위험하다고 해도 애당초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저런 고위험군 산모님들은 네. 방금 얘기를 들으면 나 무조건 여기 얻어 걸리는 거 아닌가 우리 걱정. 주민분들을 위한 걱정하는 걱정하실 주민분들을 것 같은데 위한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됐었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방법은 맞아, 없다라고 없어. 되어 있었는데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아스피린이죠. 저용량의 아스피린 사용을 하고 뭐 연구에 따라 50에서 150ml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베이비 100. 아스피린이 100mg으로 들어와 있어서 100mg을 사용을 하고 임신 초기 한 11에서 14주부터 그다음에 한 36주 정도까지 사용을 하라고 돼 있고 그게 다행히 또 보험 적용이 돼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36주 되면 왜 끊어야 되죠? 피가 잘 안 굳게 만드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36주 이후에는 이제 분만을 해야 되니까 분만할 때 출혈도 많고 또 36주가 지나서 만약에 혹시 임신 중독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쯤에 애기가 태어나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맞아요. 그쵸? 신생아 중환자실 맞아요. 다 컸으니까. 네. 그럼 임신성 고혈압 혹은 뭐 임신 중독증이 있을 때 그럼 어떤 문제들이 산모랑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나요? 보통 성인도 고혈압을 관리를 해주는 이유가 이거 역시 당뇨랑 마찬가지로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임신성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컨트롤이 결국 되지 않으면은 콩팥, 신장이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간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조절이 잘 안 되면 경련을 해서 자간증으로 가는데 경련하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경련을 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일시적으로 숨을 못 쉬면서 애기한테 산소가 안 가니까 산모도 애기도 위험해질 수 있고 맞아요.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혈압은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산모님들이 임신 중에 무슨 약이든 드시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은 진짜 중요한 건데 의사들이 환자한테 약을 처방할 때는 정말 많은 생각 끝에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특히 혈압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한테 안전한 약으로 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냥 믿고 복용하시고 조절하도록 하시고 하시면 되고. 경련하는 산모를 한번 경험을 맞아요, 진짜 해보면 진짜 숨이 멎죠. 정말 내가 차라리 숨을 안 쉬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저는 진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초음파를 대고 있었는데 심장이 막 이렇게 뛰다가 쿵 두쿵. 쿵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정말 저희 소위 산모 끌고 들어가 수술장에 밀고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밀고 들어가서 아기를 빨리 끄집어냈었던 초응급으로 완전 정말 그냥 끄집어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산모분들도 의료진을 믿고 하라는 대로 좀 맞아요, 따라주시고.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막 이렇게 좀 조금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하다 진짜 위험하고. 맞아요. 진짜 목숨이 그 3대 산모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임신 중독증이잖아요. 맞아요. 합병증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아류 아니면 이거의 합병증이다 아니다 조금 얘기가 있긴 한데 헬프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혈구세포들이 자꾸 맞아요. 깨지고 그 다음에 간 깨지고 간 수치는 계속 올라가서 간 기능은 회복이 안 되고 그럴 때 또 문제가 출혈이 맞아요. 지혈이 안 되잖아요. 전공의 때 밤새도록 피를 짜고 있었던 맞아요. 피가 그냥 들어가면 늦으니까 피를 막 손으로 계속 짜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몸 상태가 완전히 안 좋으니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밤에 응급실로 온 외국인이었어요. 헬프 신드롬이어가지고 정말 간 수치가 내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수치. 플레이틀렛은 없어. 제너럴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멎지 않는 거죠. 혈소판이 없으니까. 진짜 무서워. 정말 무섭더라고요. 살아서 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상과의 정말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되게 젊은 분들이라서 맞아요. 그때 좋지만 진짜 빨리 잘해주면 맞아요. 또 되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회복이 맞아요. 잘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임신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내가 아닌 숙주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맞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 맞아. 중에 하나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임신은 야 나는 아름답고. 밤메다 해놨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걸어서 들어왔는데 뭐 죽어나갔다 막 이런 불이 식으로. 들어갔는데 뭐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너무 네, 어려워. 상과는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 윌리엄스에도 그런 구문이 있긴 한데 모두에게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긴박하고 맞아요. 아주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가 맞아요. 영어로 산부인과 의사 수가 감소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상과 선생님들 숫자가 줄어드는 게 진짜 치명적인데 맞아요. 사실 서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줄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지방은 아 너무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과 의사가 늘지 않을 거예요. 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맞아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아의 고수들이 진짜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날 그 산모도 운이 되게 좋았어요. 의료진 전체가 분만장에 있는데 딱 그 산모 한 명 남아있었거든요. 모든 의료진이 거기 다 붙어.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